예, 월요일은 주간 시장 전망하고 전략 세웁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낙폭이 생각보다 너무 좀 초반에 큰데요. 네네. 왜 그런 걸까요? 이유와 함께 이번 주 시장 전망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낙폭이 네. 좀 심한 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예상치 못했던 낙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왜 오늘 이렇게 낙폭이 컸을까라고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유가가 추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나타났다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지난 주말에 유가가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지만 6에서 7%대로 급락을 했는데 이것이 급락한 원인에 대해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경기 침체 우려감이었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인플레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사우디 방문을 지금 신청을 했고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근데 거기서 왕세자를 만난다 안 만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안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근데 지난 주에는 막판에 어떤 그 관계자들께서 나오셔서 만날 것이다 뭐 증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일회성으로 빠진 거라면 사실 이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었고 일단 환율에서도 사실 뭐 환이 좀 달러 강세가 FOMC 이후에 또 증가하는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미국장 휴장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미국장이 휴장함으로 인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매매가 하루 미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또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오늘만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난주 이제 주말에 이제 제가 보면서 이번 주는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75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사실 50bp냐 75bp냐 말이 많았었는데 75bp를 했다는 거는 일단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되었지만 연준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나타났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액션을 했다라는 그런 게 때문에 향후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예측이 좀 더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인상됨으로 인해서 아까도 지금 서두에서 말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증폭되면서 또 이제 유가도 하락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인플레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초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다음에 지금 코스피가 밸류에이션이 오늘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PER을 보면 아마 9배나 9배 이하로 지금 미만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지금 평균적보다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한다면 강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도 제한적이라고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아직 반등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뭐 추가적인 반등을 좀 확인하고 또 하는 그런 액션이 나올 거다 봤고 그리고 또 이제 물가 지표가 지금 계속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 금리를 이제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제 소비 지표도 이제는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이제는 보아야 될 지표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발표 전에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주체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한적으로 지금 상승할 것이다라고 봤고 그리고 지금 수급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달러 강세를 지속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진행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순매수 전환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후반 시장을 그나마 급락에서 막아줬던 것들이 지금 수급 주체가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도 좀 매수를 했는데
안을 잘 살펴보면 단기 매매 성향이 좀 짙은 금융 투자였기 때문에 반등 시마다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추세될 수 있다. 이런 점도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전망이 빗나갔지만 이런 그런 어떤 시장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인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반등은 후반 들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환율 그리고 미 증시가 정말 반등에 성공하느냐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 하루 휴장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불안감도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 환율 상승, 외국인 매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나 싶었는데 다시 불안하고요. 특별히 성장주도 올라오는 것 같다가 뭐 대표적으로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성장주 짠들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주 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성장주에 대한 시각이나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아시다시피 성장주 하면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인상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유동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 가치에 대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요구 수익률을 이제 분모해 두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구하는데 이것이 이제 절대 밸류에이션 수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이제 비용 인플레가 즉 발생해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지만 결국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성장주는 나쁘고 특히 또 최근에 보면 미국의 테크주들이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국내 지금 성장주와 밸류에이션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더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외국인들의 선호도를 매우 좀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하락했지만 이 시점에서 면밀한 재검토를 다시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하시고 싶은 이런 종목들 성장주가 매출 증감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가 경기가 침체로 가면서 소비 여력이 감소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실적의 어떤 경기 노출도 민감도를 좀 쭉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옥석을 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좀 가리기를 하신 다음에 전략을 좀 실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건 사실인데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국면에 일단 진입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 무조건 하락 쪽으로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을 이용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션을 좀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그리고 전체 시장이 반등하면서 성장주도 동반으로 반등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옥석 구릭에서 옥이 아닌 종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되냐? 사실 옥으로 구분된 종목도 단기적 관점에서 여기서 추세를 바로 전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좀 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는 쪽으로 홀딩 정도만 하셔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2차 전지가 BBIG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주가 그림이 좋은 건데 네. 2차 전지 역시도 무조건 안심하고 무작정 홀딩 하시기보다는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수급을 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던 그런 시점에서는 주가 조정이 나왔다 이런 점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반등할 때도 역시 이쪽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경기 침체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한한 성장성, 그거는 구조적인 성장성이 좀 담보를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수급이라도 꼭 체크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심리가 지금 불안할 때는 뭐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사실 마음 편한 사람은 없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사실 오를 땐 더 오를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뭐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죠. 오늘 좀 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하잖아요. 네. 아침 그다음에 대부업계 받은 거 이런 거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나온다면서요. 오후 12시, 1시. 그때까지 이후의 흐름들은 기관들은 또 오늘 매수하고 있거든요. 너무 비관 일관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을까? 또 좀 오후장에 낙폭을 축소하기를 좀 기대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몇 가지 시장 뉴스 이슈와 관련된 걸 좀 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나면서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요. 또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럴 때 장마철 수혜주도 보는데 그런 이슈 몇 개 볼 거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전략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종목 사실 올해 주가 흐름이 지수 대비는 상당히 양호했던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네. 갑자기 지수 대비 여기서 나빠질 원인은 없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와 연동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수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5월까지의 글로벌 그 완성차 판매 동향을 봤을 때 1분기에도 완성차 실적들이 매우 좋았는데 2분기에도 역시 좋을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반도체 수급에 관해서도 하반기에는 개선 전망이 있다는 점이 역시 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는 것은 사실 이게 아주 긍정적이라고 또 할 수는 없는 게 자동차에서 일부 수요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좀 상승함에 따라서 가전 쪽에서 또 일부 수요가 빠지면서 자동차 쪽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런 점을 보면 아직도 사실 자동차를 지금 신차를 사기 위해서는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길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면 지금 실적으로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 하에서 보복 소비 일환으로 자동차를 매수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신차를 지속적으로 과연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국에서 지금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견조한데 사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고차 가격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완성차에 대한 수요 역시도 빠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좀 생각해 놓으시고 자동차를 좀 관점을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기관이 지금 수급적으로 볼 때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주가 상승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서 이런 점을 좋은 점, 나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자동차 혼자만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걸 보여서 자동차 종목 역시 신규 매수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완성차 그 두 종목이 지금 전 저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약간 비중 축소도 좀 고려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고 장마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계 그 기상청에서 과거 이제 기후 변화를 위해서 이게 안 맞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생활 편의를 위해서 현재는 이게 예상 시기 발표 중단하고 통계치만 지금 중단하고 있어서 사실 이번 장마가 어느 정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되는 데서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선침해를 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는 한 달 정도 기간 사이에 충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서 비료, 폐기물, 제습기 관련주의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피해가 이런 관련주들의 이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테마로서 접근하시고 테마주 접근은 아시다시피 시총 작고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큰 종목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좀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챙겨봐야 될 주요 일정하고요. 투자 전략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내일이죠. 한국 수출 동향 발표되고 그리고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네. 22일 날 미국 시간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 청문회 연설하는데 여기서 약간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일 미국 신규 주택 판매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일단 지수 방향성 예측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어디고 언제 반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식보다 현금을 보유할
스왑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그럼 왜 더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한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확실해졌을 때 좀 높게 사더라도 그때 좀 더 주식 비중을 확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선물을 실시했는데 코스피 단기 반등이 2,600까지라는 대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올해 연말 지수를 2,800선으로 제시한 대답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전략을 세우실 때 그렇게 지금 높은 수준의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녹록치 않네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찾으려고 해도 사실은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주간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